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쌤 김도영, 안방마님 김혜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되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웃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저는요, 요즘 시장 뉴스 보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도 저와 또 투자자분들, 우리 주식 승천 시즌2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또 어김없이 그 두려움 떨쳐내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저 주쌤 김도영을 비롯해서요, 오늘 출연하신 우리 스튜디오에 방문해주신 분들, 멘토분들과 함께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웃을 수 있는 희망의 웃음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우리 장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혜선 씨 좀 마감 시황 전략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미국발 쇼크에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내 시장이 연이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전일에 이어서 1%가량 밀려나면서 1780선으로 5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오늘 말할 것도 없었죠. 오늘 5%대로 폭락하면서 48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혜선 씨의 정리 마감 쪽을 살펴보면요. 네. 이건 얼토당토, 어불성성, 모든 게 어이상실이었어요. 네. 멘붕도 없었고요. 그 어떠한 것들의 스트레스마저 이제 아예 넋을 놔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그러니까요. 흐름이 지속됐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이제는 짜증내기도 힘이 버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분명히 찾아봐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튀어라, 현금이 종목이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지러운 시장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훌륭하신 멘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근 멘토와 정재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어지러운 만큼이요. 제가 멘토들의 이름까지 지금 네. 어지럽습니다. 네. 그래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특히나 오늘 오후장에서 어제 오후장 2시 30분에 발생이 되었던 시장발에 대한 선물지수의 급락 여파, 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점심시간대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시장이 우상향 올라가려고만 하면 또다시 압박 카드가 나오는데 코스닥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점심을 먹다가 채기까지 발생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속출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조금 이제는 웃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 지나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심신까지 지쳐가면 안 되겠죠? 그럼요. 오늘 제가 그래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니까요. 네. 조금 우울한 증시를 잠시 밀어두고 이런 내용의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재밌는 기사인데요. 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될 습관. 그래서 남자가 궁금하다. 버려야 될 1위는요. 네.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반드시 버려야 될 부분은 네. 바로 사치라고 하는데요. 정말요? 네. 네. 거짓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줄. 제가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입에 침 바르는 신거 보셨나요, 여러분? 네. 좀 웃으세요. 근데 김영근 멘토, 예. 거짓말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하십니까? 신사기 때문에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자주는 안 합니다. 자주는 안 하는데. 네. 안 한다고는 또 못 하겠고요. 어떨 때 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표현할 때. 네. 이 정도의 거짓말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이미 저에게 선의 거짓말을 해주셨나봐요. 그 그렇죠? 얘기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혜선씨. 네. 혜선씨도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네? 혜선씨. 뭐죠? 사치 많이 하세요? 사치가 뭔가요? 그래요. 저 사치의 사자도 모르겠어요. 듣기 싫은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TV입니다. LED TV니까요. 거기다 던지시면 안 돼요. 저희 혜선씨 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네. 정주현 멘토. 네. 총각 때 거짓말 좀 많이 하셨나요? 밥만 먹으면 거짓말했습니다. 네. 밥만 먹으면 어떤 거짓말 많이 하셨어요?
일단 여자 결혼을 지금 한 상황이니까요. 네. 모두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 좋은 것도 좋다라고 좀 얘기를 네. 했었고요. 그리고 안 이뻐도 이쁘다고 했었고요. 결혼하면 다 탄론합니다. 그 부분들인데 상당히 좀 많이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남자의 말들을 다 믿으면 안 되겠네요. 제 말은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요? 네, 저 말은 분명히 여러분들 편에서도 답변을 드리니까 하셔도 되고요. 정재현 멘토 이따 혹시 생방송 끝나고 나서 사모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TV 지금 아마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말은 있는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희가 꽁트 아닌 꽁트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요, 성실, 그 다음에 신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주식승천 10시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시즌1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멘토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웠는데요.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으시고 끝까지 주식승천 10시 시즌2 채널 고정하시면서 지금부터 달려가 볼까요?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중국발 악재에 또다시 휘둘리며 1%가량 밀려나 178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은 높은 신용융자 부담과 중국발 악재에 5% 넘게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였죠? 이 중국 증시가 5% 넘게 급락한 사건. 그런데 그 악몽이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에서 무차별적인 투매가 나왔는데요. 코스닥 979 종목 중 928개 모두 하락세를 연출하며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과 중국의 신용 정책, 오늘 우리 장을 파랗게 만든 주범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악재에 속 터지는 국내 증시, 이슈앤토크에서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슈앤토크 주제들을 저희가 발빠르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좀 이렇게 암울한 소식들밖에 접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분명하게 지난 수요일날 비차익 외국인들 매수세 살짝이나 페이크였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출발과 함께 시장을 조금씩은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파생시장, 선물 옵션 쪽에서의 상승 쪽을 가지 못하게 하는 포지션들이 좀 설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 올라만 가려고 하면 계속 맞고 떨어진 형국의 지루한 부분에서 위축되는 장세가 발생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한 금일 같은 경우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네. 김영근 멘토 오늘장 특징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시장이 1780 저가상으로, 장중의 저가상으로 보면은, 1770까지도 좀 내려갔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지금 날짜로 보니까 한 1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규모 자체는 약간은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300억대 매도를 네. 좀 했었는데, 최초에 좀 매도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상 1조 원 가까이 매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도의 규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규모는 좀 작아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한 가지 더 조금 살펴볼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 표를 좀 보시면 일전에 QE2가 종료가 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고 했을 때 외인들의 매도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 6조 원대였습니다. QE2가 종료가 됐을 때 6.2조 원 정도의 규모가 매도량이 나왔었고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는 시점쯤에서 6.3조 원 정도의 매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는 지금 QE3에 대한 종료가 된 건 아니지만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최근에 외인들 올해 들어서 매도세 규모를 보면 5조 원이 넘었죠. 최근 지금 오늘 매도세까지 합친다면 거의 6조 원에도 거의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데이터상으로 이러한 그 기존의
형태, 그런 매매 형태를 보자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의 규모는 1조 원에서 2조 원 많이 나온다면 그 정도의 규모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김영구 멘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액 자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선물에서 외국인이 이제 한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외국인은 상방을 보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단기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추세적인 상승은 이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상승할 때마다 어떤 물량이라든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시점이 돼야지만이 시장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 구간에서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도영 씨 같은 경우 이제 선물 파생 매매를 하시겠지만은 현 구간에서 과연 그 하방으로 베팅을 할 수 있겠느냐, 푸세 베팅을 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까지 비교를 해본다라면요, 오히려 여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하방 쪽의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상방 쪽의 포지션을 조심스럽게 좀 잡아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생을 매매하는 그런 투자들 마인드 자체도 현 구간에서는 지금 풋으로 베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구간이 아닌가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반등의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포워드 PBR 그 선행 PBR 같은 경우도 1배 수준이 지금 지수가 한 1850포인트 정도, 이 정도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 이탈이 돼버렸죠. 근데 이 트레일링 PB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3분기, 현분기까지 해서 PBR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과거의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 이러한 그 시기에도 그 트레일링 PBR 부분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 PBR을 적용을 해본다면 수치상으로 1750, 60 정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오늘 지수가 좀 하락한 부분이 거의 1770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거의 좀 하락 부분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변동은 나타나겠지만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 그리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즉흥적으로 정재훈 멘토한테 이제 화면을 좀 넘겨서 좀 확인을 좀 해봐요. 정재훈 멘토. 도대체 샘플러스 장중 공개 방송에서 1770포인트 간다고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셔갖고 다들 공포 느꼈는데 진짜 오늘 찍었어요. 네, 1770포인트를 좀 형성을 해있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도 나올 만큼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뭐 이렇게 아니게 투매가 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재훈 멘토. 제가 여쭈고자 하는 건 샘플러스 장중 방송에서 장중 공개 방송에서 1770포인트까지의 최악의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것만 살짝 엿보시면서 정확히 찍으셨어요. 요즘 작두 타세요? 일단 뭐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그 자리대가 PBR 8배 수준 이하권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정재훈 멘토가 작두를 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과 이제 청산가치 부분에서 비교해서 봤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어서 김영근 멘토한테 좀 들어보겠죠. 한번 들어봐야겠죠. 코스닥 시장 쪽 얘기해 주시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당히 긴 장대 음봉이죠. 전일에도 그랬고 전일에 아마 그런 하락의 음봉을 봤을 때 오늘 아마 추가적인 하락 500이 이탈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투매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코스닥 쪽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오늘 거래대금도 상당히 늘어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자면 투매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항상 이제 바닥을 형성할 때는 좀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지만이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거래대금 부분이라든가 신용 물량, 특히 이제 신용 물량 부분도 반대매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출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반등, 내일 뭐 바로 반등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시가 자체부터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유럽 시장도 오늘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가 자체도 좀 반등,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떤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상승의 흐름은 조금은 이제 무겁습니다. 이
우리가 차트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긴 음봉을 맞아버리면 네. 시장은 이제 상당히 무거운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그럼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이제 기다리고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인가, 혹은 반등 시에 좀 비중 축소를 하고 뭐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는 2분기 실적이 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 시에 좀 교체 매매를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오늘 코스닥 하락 부분은 중국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도 이슈에 중국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중국의 어떤 수출 관련한 이러한 쪽들, 뭐 IT 쪽도 상당히 영향을 좀 받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상당히 오늘 급락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나타나겠지만 향후에 좀 시장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복원력이 좀 빠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종목들에게는 오히려 또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혜근 멘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개별주들 또는 이제 중소형 가치주들 또는 실적주들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 문매를 비를 지금 쫄딱 맞아서 옷이 다 젖어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우리가 업종을 해도 그래도 홀딩해서 가지고 가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디로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IT 자동차 쪽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실적 부분이 될 거라고 추정 자체가 2분기 실적 추정 자체가 그 부분이 가장 양호하고, 현 구간에서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이런 상향되는 그런 섹터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추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은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해서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종목을 들고 기다리고 회복되는 걸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신용 물량도 나왔지만 이미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 손절에 대한 대응 구간을 좀 벗어난 투자자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뭐 최대 맥스로 잡는다면 한 10% 정도 손절 구간을 잡으시고, 네. 그 부분이 이탈될 때는 좀 아프지만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한 좀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그래요. 거라고. 네. 오늘장의 특징을 김현근 멘토가 살짝 살펴보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투매 가능성, 투매가 급락이 나온 부분은 여파였지만, 여기서 IT,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 비를 좀 같이 견뎌가면서 살펴보자, 홀딩을 하자라는 관점까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5% 정도 넘게,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요즘 하락장에서 또 신용으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 매매를 좀 우려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우선적으로 이 신용으로 좀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반대 매매가 거의 더 나와주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초반에 그랬죠. 예, 그 부분이 지나고 나서 일단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오후에 접어들면서 중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판도가 좀 바뀌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후에 결국에는 2시 이후에 개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장중에 15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결국에는 150억 이상으로 매도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밀려 내렸습니다. 그 물량들을 일단 기관들이 다 받아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차 좀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저점은 기관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한 저점은 개인이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악성적인 그런 매물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자신감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 투자 싸움이다 또는 머니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쌤 김도영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늘 장중 공개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이 주식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자, 정재훈 멘토가 코스닥발에 대한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 그러니까 담보 부족, 신용 담보 비율 140% 이하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제 담보 부족 현상 때문에요. 네. 예수금 자체를 더 추가 유입시키지 못하면 시장에서
매도 압박폭이 확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의 매도 압박이냐, 아니면 진정하게 공포를 느낀 개인들의 일부적인 매도세 부분에 위축된 급락이냐. 네. 김명근 멘토,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신용에 대한 반대 매출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투매 물량도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아마도 손절, 오늘 이제 포트 승천주에도 사실은 저도 해당이 되는 종목이 오늘 뭐 손절 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한 뭐 손절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또 과도하게 또 하락을 하면서 일정 부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직도 다 투매 물량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단기 반등이라는 좀 표현을 썼고, 추가적인 뭐 하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반등 시에 그런 종목 교체라든가 혹은 비중 축소에서 현금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추후에 우리가 대응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신용 물량 반대 매매가 나왔고 투매에 대한 일정 부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일부만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양측 모두 좀 일정 부분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벼움은 좀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딱 잡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지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김영근 멘토의 코스닥 지수의 위치를 살펴본다면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하락이냐 또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냐 기록 변곡 레인지에 걸려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방 경기 됐다라고는 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멘토, 코스닥 지수상으로 하단 밴드 어느 정도에서 지지력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그래서 한 차례 더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460포인트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점 정도의 수준인데요.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뭐 예측을 하고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 의미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하다. 한 번에 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460포인트면요. 예. 작년 여름 때 작성했던 자리로 1년 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시 한 번의 어떤 그 박스권 안으로 회귀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복원력이 좀 빠른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재훈 멘토. 네. 그럼 이렇게 코스닥이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점 매수에 필요한 좀 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좀 짚어주세요. 여전히 뭐 일단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은 뭐 IT 쪽하고 자동차 쪽 섹터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게 된다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상승하기에 1순위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재훈 멘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 46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앞에 말씀하셨던 IT, 부품주,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쪽 집중 관점의 실적으로 보자라고 했는데요.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지수 하단밴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시그널을 보고 코스닥에 공격적으로 지금,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0포인트입니다. 480.96포인트인데요. 480이나 460 정도나 뭐 거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코스닥은 바닥에 얼추 다 나왔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네.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 보시게 된다면 올해 들어서 매수의 규모인데요. 개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만약에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이상 주가는 올려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가 이 480포인트가 저점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닥이다라는 그 부분들 신호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 거래 대금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모습들을 빼고 다른 부분들 보게 된다면
개인들의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재훈 멘토가 보여줬던 화면에 보면 올해 기준에서 외국인들은 거의 1조가량의 순매수를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에 네. 그 부분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에 가장 많이 있었던 개인들은 1조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정재훈 멘토는 거래 대금이 확대되는 부분과 개인들의 매도 압박 보들이 확대되는 시그널을 포착하면서 네. 코스닥을 지금부터라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부터 조금은 코스닥 낙폭가대 컸던 종목군들로 실적이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질러야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는요, 지금부터라도 코스닥 지수의 의미는 없다 하단에 대한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로에는 매매 트레이딩을 해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도 이렇게 하락하면 진짜 마이크 뜯고 찾아갑니다. 제발요. 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바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같이 살아야 되고 공존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들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자금의 응집력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문매를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끔찍합니다, 사실. 하지만 국내 증시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키는 게 대외적인 이슈로 또 발생이 됐다면서요, 회선 씨. 네, 그러니까요.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단순히 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현재 세계 경제 불안감과 함께 어제 중국의 이 신용경색 우려에 따른 5% 넘는 급락은 또 국내 증시뿐 아니라 해외 증시까지 흔들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중국이 갑작스럽게 경제 성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골드만삭스 부분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 0.4%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또한 지금 미국발 GDP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 위축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해묵은 악재 언제 한 번에 들어올리고 경제가 성장된다라고 했습니까? 빠르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씩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해묵은 악재들 네. 언제부터였는지 답답합니다. 이거 혹시 루머적으로는 채권과 환율 시장의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좀 있는데요. 네. 김명근 멘토, 도대체 이 해묵은 악재로 언제까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입니까? 언제까지 네. 그거는 이제 외인들의 이 매매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선물 쪽에서 일단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네. 현물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되는 이 시기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는 부분이 경기 긴축이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기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는 그 기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성장률 자체를 7.8%에서 7.4%로 좀 하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가 그 CDS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16%까지인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 계속 지금 맞물려 가면서 좀 그게 좀 달해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가 이제는 거의 좀 빠질 만큼 빠지는 그런 구간에 오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진다기보다는 현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섹터라든가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섹터라든가 어느 쪽으로 저가 매수에 유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에는 외인들의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환율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가 지금 현재 오늘 환율 자체가 지금 차트를 제가 지금 한 1160원대였나? 116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1180원 정도까지도 좀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 외인들의 매도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환율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하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환율 부분이 조정이 나오는,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주목을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아까도 정재훈 멘토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질러도 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 김현근 멘토의 의견을 좀 정리해보면 범베냉키 부분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과민 반응을 했다. 하지만 이 환율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워낙 약세가 지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수출주 쪽에 대해서는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더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재훈 멘토, 이 해묵은 악재들 언제까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요.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려면 딱 핵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이 과연 악재가 해소가 됐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재훈 멘토, 지금 전반적으로 범베냉키 쪽에서 연준에서 발표가 된 것은 가능성 이다라는 얘기만 했고 매크로적 경제 지표가 부정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빨리 조기 종료 부분에 시행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다국적인 부분, 유럽도 그랬고요. 중국에서도 발언을 했을 때는 이건 시기상조고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도 그렇게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이거든요. 예상이고요. 어느 정도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단 그 부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버냉키의 이 립 서비스에 의해서 좀 충격을 좀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맞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문제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발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 그리고 또다시 언급된 중국발 경제 성장률 둔화 부분, 신용 경색 부분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긍정의 시그널이 나오려면 외국인의 기환, 매도의 진정을 먼저 체크하기 전에 이 두 분께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환을 신호탄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긍정 시그널의 첫 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악재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혜선 씨 상당히 시장에서 발목을 많이 잡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요.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리온,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코스메스 부분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홈쇼핑주에 대한 하락 부분 모멘텀, 그다음에 제과, 제빵 관련된 쪽도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김현근 멘토, 중국 수혜주,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쪽이 그렇게 잘났다라고 하더니 오늘 같이 폭탄 맞았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눌림일까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은 바닥권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제 결국에 IT 자동차 쪽이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섹터들 사실상 중국 관련하지 않은 섹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모든 업종이 다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식료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카지노 관련 쪽도 그랬고 IT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쪽도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이 사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아왔다고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도 지금 오늘 단기간에 또 급락을 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리온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저렇게 음봉 맞으면은 조정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상승하기에는, 단기간에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하방의 압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수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지수에 대한 반등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IT와 자동차 쪽이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은 가능하겠으나 관련한 지금 이러한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종목들 이런 꺾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조금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근 멘토 같은 경우 중국 소비재주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깨질 만큼 깨졌다. 다시 한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는 포트폴리오에 제외하는 전략의 현금화 전략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재훈 멘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요. 미국발 조기 종료 가능성 때문에 일단 문매를 먼저 받았어요. 지난주에 한 번 뺨을 하나 맞았는데 참 얼토당토하게 지금 중국에서 제대로 왼쪽 뺨마저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미국발 쇼크가 더 영향력을 크게 맞았는지 아니면 중국발의 쇼크가 더 크게 맞아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건지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영향력은 미국 쪽이 좀 더 크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으로 인해서 그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중국의 그 악재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침착하게 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재현 멘토, 그러면 지금 이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쇼크가 나온 것은 중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그러면 중국이 진정돼야지만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좀 긍정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 마무리가 좀 됐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 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는요, 미국발 부분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중국발 영향이 좀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진정 나온다면 우리도 같이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앞에서 좀 살펴보니까요, 악재 투성입니다. 뭔가 그 악재 하우스에 지금 꽉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국내 증시가 이 어려운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이 악재 하우스에서 벗어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늘장 이슈앤토크였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도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우리 또 미스김이 증시의 소문, 무성한 소문들을 가지고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혜서 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출동을 했죠? 한번 가볼까요? 증시는 꼬질꼬질하지만요, 하락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있는 건 아시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미국도 어닝 시즌이 임박했는데요. 헌데 불투명한 어닝 시즌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에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국내 증시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분기 네.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왔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예, 미국에서 벌써 알코아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철금속 관련되고 그다음에 경기 성장에 먼저 패러다임을 먼저 살짝 네. 엿볼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좀 접했어요. 어떤 기사죠? 삼성전자 2분기 가이던스가 사상외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부분보다 최대 부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의 시그널이 네. 살짝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들과 함께 2분기 실적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 네. 2분기 실적이 유지될 것들 1분기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것은 뻔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런 기대감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타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삼성전자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좀 낼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네. 하반기에 실적이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3, 4분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2013년도 상장사의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점차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실적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꺾여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외적으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약간이지만 하향 조정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 2분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2분기 실적, 그다음에 하반기 3, 4분기 실적까지는 아직 빠르단 말이에요. 네. 2분기 실적 자체적으로 긍정인데 시장에서 문매를 같이 맞아서 아야하고 아파서 지금 응급실 가 있는 종목군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군들 혹시 섹터라든가 아니면 콕 집어서 종목이 있으면 이런 종목 2분기 실적 살아있다. 하지만 시장의 투매 때문에 응급실 가 있을 뿐이다 라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오픈해 주시죠. 예, 일단 섹터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IT와 자동차 섹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 소재 쪽 섹터, 코스닥 시장 쪽의 소재 쪽 섹터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잉크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실적이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성장주는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 함께 성장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여유 있게 보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2분기 실적 자체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인데 단기 급락 나왔던 종목 보자라고 하면서 토픽 쪽으로 지금 잉크테크를 조금 언급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정재현 멘토. 예. 네, 그래요. 그런데요, 김영근 멘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분기 실적이 미국발에 스타트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범 베넨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번 2분기 실적에 다 부러지면요. 그러면 결국 이 조기 종료 선언 없었던 말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없었던 말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시기 자체가 이제 상당히 뭐 늦춰지게 되겠죠. 지금 뭐 이대로 만약에 얘기된 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해서 실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하게 된다면 그 시기 자체가 좀 더 미뤄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추구 전략 얘기 나오지만 매달 850억 불의 그 자산 매입을 하는 규모 자체는 줄어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지금 현재,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지금 계속 하향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 전략에 대한 부분, 현 시점에서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좋지 못하게 나온다면 시기 자체가 좀 미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면 충분히 또 우리 생각보다는 빠르게 시장 자체가 반등과 더 상승을 또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자, 이렇게 결론 한번 내보자요. 김영근 멘토. 미국발 2분기 실적의 알코아에서부터 상향 쪽으로서 예상 가이던스보다 상향 조정, 상회돼서 나오지 않고 부정적으로 하회로 발표가 될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생각을 미리 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생각인데, 그렇게 호재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기업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온다고 해요. 7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 알코아 실적 발표를, 뭐 오히려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 지금 거의, 바닥에 좀 임박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재현 멘토, 그렇다면요, 결국 지금 김영근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발의 2분기 실적 자체가 부정적으로 출해가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호재로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출구 전략 자체도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미국발 경제지표, 즉 중국발 경제지표를 부정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출구 전략은 딜레이되고 점점 시기가 늘어진다, 뒤로 간다라는 꼭 해석하는 것과 명분을 같이 봐도 될까요? 예, 아마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요. 일단 미국에 대한 실적이 좀 안 좋게 된다면 경기가 또 침체되네 이런 얘기가 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게 된다면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중국 쪽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따라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G8 정상회의에 있어서도 여전히 성장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출구 전략은 다소 좀 늦춰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께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상반기 마무리 단계 들어왔잖아요. 어닝 시즌도 어닝 시즌이지만 이 하반기 자금들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 이 기금들도 이걸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또 국내 증시에서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집행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뭐 시장에 알려진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게는 3천억대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일단 나올 수 있는 집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중소형 섹터들 성장주들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신규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증시 뒷담화, 소문이 무성한 것들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재현 멘토 제가 그저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제요. 네? 네. 연기금에서요. 이 3천억에서 1조 규모의 자금 집행 가능성에 프리젠테이션을 했대요. 네. 운용자선 정 부분으로. 그래서 빠르게 잘하면 이번 월말 효과분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살짝 돌고 있는데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까봐야 할 수 있겠죠. 맨날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눈으로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보자라는 정재현 멘토 의견이었고요. 네. 자, 김영근 멘토는 어떻게 보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네. 뭐 지수의 반등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IT 자동차라든가 뭐 섹터까지 말씀드리면 뭐 건설이나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장의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멘토와 정재훈 멘토와 함께요. 증시 뒷담화 시장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저는 조금씩 입가하고 제 화살이 네. 도는 거 보이십니까? 좀 긍정의 힘을 느끼셨나요? 네, 네. 조금씩 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오늘 진짜 제가 처음으로 네. 한 7년 만에 공개 방송에서 네. 육두 문자를 좀 썼는데요. 네. 그 이유가 오늘 파생시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 기관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있잖아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좀 네. 이상한 낌새가 보였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가 7,200여 계약,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약 8,500억 원 규모의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했다가요. 곧바로 손절매를 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 증권사는 한 1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문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들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하, 정신 좀 차립시다. 네. 솔직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시장이 안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억지성을 만들지 마시고 조금 더 주문을 들어가실 때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오늘 상당히 이것 때문에 흉흉했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또다시 위축되면서 제대로 못 갔거든요. 종합지수상 선물의 종가지수상으로 보면 237.10까지 올라가야 되는 정확한 자리였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죠. 네, 그렇죠. 또 이거는 또 어디가 실수를 했는지 막 체크해보면 시장에서 갑자기 속보적으로 유진투자창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KTB투자증권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네. 손실금은 순간적으로 한 5분에서 6분 사이에 100억 손실 정도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정재현 멘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미친 짓이죠. 자기 돈 아니니까 일단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얘기를 들어보게 된다면 뭐 프로그램에 대한 실수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프로그램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내 돈 좀 귀한 줄 내 돈이 귀한 부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운용 자산 내 돈이 아니더라도 내 돈인 것처럼 해서 한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재현 멘토,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차트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발생했던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왜곡이 된, 제 기억에 순간적으로 5P, 네. 5포인트거든요. 네. 그렇다면 곱하기 8포인트를 계산하면요, 순간적인 지수의 반등폭이 40포인트 가까이까지 순간적 급등락이 나왔거든요. 어느 자리였죠? 네.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 거의 뭐 장 막판입니다. 2시 약 거의 30분경인데요. 네. 일단 여기서 231.5포인트를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단 몇 분 만에 1분봉이니까요. 단 5분 만에 지금 현재 8포인트가 급등을 해주는 5포인트죠. 5포인트가 급등을 해줬다가 다시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상당한 부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거래가 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손실을 큰 폭으로 좀 입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김현구 멘토, 이거 또다시 단순하게 주문 사고다, 시장을 왜곡시킨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또 하거든요. 예.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상당히 혼란한 구간에서 좀 뭐 혼선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뭐 좀 실수라고 보고 있는데, 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국인의 어떤 그런 자금과 또 연계가 됐다고 하지만, 네. 뭐 사실상 이거 손실 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100억대, 200억대 손실 보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뭐 연계가 됐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단순한 뭐 주문 실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저는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중에 상당히 저도 뭐 갑자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현상인가 상당히 좀 계속 뭐 찾아보고 했었는데, 뭐 주문 실수라는 그러한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단순히 큰 의미를 저는 뭐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증상에도 두 분한테 마지막 정리, 제 음모론이 솔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살펴봤던 장에서 좀 언급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이때 단기적으로 기관발 쪽에서의 압박 카드 쪽을 위쪽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주문 실수라고 하더라도 일단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때 외국인들의 풋옵션 자체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순간적인 수익 구조의 마무리, 그 다음에 포지션 자체의 합성 포지션에 누적했던 청산 쪽의 수익 구조들이 순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것과 연관해서 왜곡 현상, 그러니까 단순한 주문실수 아닐 수 있겠다라고 저는 봤는데, 김현구 멘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저는 네. 이제 뭐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크게 의미 두지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그 현상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큰 의미를 뭐 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그러면 정재현 멘토는요? 저도 뭐 크게 의미는 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파생에서 거래 실수이다 뭐 이런 정도 이런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 두 분하고 얘기를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니까요, 안일하게 좀 대응하지 마시고요, 기관 투자자분들 제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씁쓸한 얘기들을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주쌤 김도영만 혼자 음모론을 구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증시 뒷담화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장을 마지막 아침부터 끝까지 바라봤던 주쌤의 입장을 보고 김현근 멘토와 정재현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면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시장에서 과연 상승했던 종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두려움과 공포를 떠나서 이제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선뜻 이 상황에서 저희가 내일장에 공략할 수 있는 승천주를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희 멘토분들이 누굽니까? 그럼요. 이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과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해주는 내일의 승천주, 그럼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네, 김현근 멘토 광명전기 들고 오셨습니다. 이 시장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근 멘토가 광명전기를 내일장 승천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철도공사와 함께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이 좀 됐었죠. 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문매 같이 맞았단 말이에요, 광명전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문매를 같이 맞았습니다.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고, 상당히 좀 공포감을 주는 그러한 자리였었는데, 이따가도 차트도 보겠지만, 오히려 좀 그러한 구간에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현 시장에서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빌딩이라든가, 뭐, 원전 관련 쪽도 그렇고요. 전기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쪽에, 제품 자체가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분기와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되는 이러한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사실상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제 약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일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가가 뭐 상한가도 좀 갔었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회담 자체가 사실은 불발이 되고 다시 한번 불발이 됐다는 건 사실 추후에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날
내일인가요? 27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방중을 하게 되죠. 예, 방중을 하게 돼서 중국과의 그런 북한 뭐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리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뭐 북한에서 이제 핵 보유에 대한 이런 계속 언급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구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변동성을 좀 노릴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향후의 뭐 성장성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에 그 현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철저하게 시장이 소외되지 않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 예. 네. 자, 그런데요. 네. 이 한국철도공단과 연매출의 7.45% 규모의 계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빠졌단 말이죠. 예. 그럼 앞으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변동성을 이제 상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남북 관련해서 전기 관련,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중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상당히 재밌죠. 지금 상한가도 갔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시도했다가 뭐 재차 좀 하락을 하고 재밌는 모습은 이 종목을 보시면은 좀 상당히 재밌죠. 지금 음봉 때 사면은 거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음봉 나올 때 한 이틀 정도 3거래일 연속 음봉 나왔을 때 이틀 급락했을 때 이런 음봉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을 꼭 안겨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충분히 현 구간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중적인 부분,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 그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비중을 일단 10%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매수를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에 5% 편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종가에 5% 편입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초가에 5% 그리고 종가상 5% 이렇게 해서 비중을 10% 채우는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100원 이렇게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트에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 시가의 5% 종가의 5%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김현근 멘토 최근에 이 종목을 집중해서 보니까 김현근 멘토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봉 즉 2거래일과 3거래 음봉이 뜰 경우에 아랫꼬리에서 잡고 매수하면 수익 구조로 가져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단기간에 수익을 좀. 네, 그런데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내실이 튼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로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중의 결과 그리고 남북 관계 자체의 개선을 좀 중기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중기적으로 저는 봐도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네. 좀 사그러진 후에는 우리가 조금 긴 시각으로 이러한 종목들, 전기, 배선 관련, 송전 관련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게 조금 길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현근 멘토의 광명전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저는 순간 다른 남북 경협주를 내일부터 집중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촉을 좀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책임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저 광명전기 말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이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정재훈 멘토는 오늘장 멘붕이 오셨나봐요. 추천주 없으시고요. 김현근 멘토 내일장 광명전기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5%씩 총 10%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3,100원에 손절가 2,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가 멘붕이 와서 승천주를 안 가져왔겠습니까? 네. 조금 확인해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혜선씨. 그런가요? 그래요. 네, 내일장 승천주 김현근 멘토의 광명전기 살펴봤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이 승천주를 바탕으로 우리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방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가져보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뜸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뜸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삼성 SDI와 SL은요, 오늘장 견고하게 잘 버텨내줬습니다.
SL의 경우는 내일장 손절가 15,000원 이탈 시에 포트에서 제외시키고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오늘장 손절가 이탈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 현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강타했습니다. 정재훈 멘토가 가지고 있는 서원인텍과 아이테스트, KH바텍 모두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네요.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최명성 멘토 역시 모든 종목 손절가가 이탈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내일장 셀트리온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시초가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에 손절가 3만 4천 원, 그리고 비중은 4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먼저 김형근 멘토인데요. 오늘장 자동차 3인방이 질주했습니다. 기아차가 3% 넘는 상승을 하면서 수익권으로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반면에 솔브레인은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ICD는요. 오늘 종가 14,300원으로 손절가에 근접했으니까요. 내일장 예의주시해야겠죠. 그리고 광명전기를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시초가의 5%, 종가의 5% 매수해서 총 10%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가 3,100원, 손절가는 2,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무누멘토입니다. 나무누멘토의 SK하이닉스와 신도리코 오늘 손절가 이탈되면서 역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무누멘토의 새 종목 편입은 좀 더 기다려봐야겠죠.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양순모 멘토의 제일콘텐트리 역시 오늘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진해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견고하게 버텨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이효열 멘토의 삼성중공업도 역시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종목이 편입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슈프리마 역시 장중 손절가 22,000원을 이탈하면서 아쉽게 포트에서 제외가 됐네요.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창한 멘토의 삼성전자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아슬아슬하게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모두 좋은 종목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식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멘토분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편에서도 앞장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지만 네. 시장을 좀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불가항력적인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의 경지에 오른 우리 멘토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요. 포트폴리오 AS 김영근 멘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아차는 먼저 보겠습니다만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 현재 지금 환율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현 구간에서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이 가장 지금 시장을 방어를 해주고 있고 현재 환율의 흐름을 보자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수에 대한 반등을 줄 때도 물론 낙폭과대를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결국에는 IT와 자동차 쪽이 아마 견인을 하게 되리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그대로 기아차를 좀 끌고 가도록 하겠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 오늘 확인을 해봐도 오늘 전체적으로 외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만 네. 수급을 확인을 해봐도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전략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절하는 종목인데요. 솔브레인. 바로 이제 IT 쪽인데 아쉽습니다만 이제 사실 43,000원 손절가 제시해드렸는데 종가상으로는 이탈이 안 됐습니다만 네. 종가상으로 좀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바로 이제 장중에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규정상 우리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 혹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종가상으로 43,000원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네. 시장의 지금 하락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원력이 빠른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되는 종목들, 2분기 실적이 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IT 섹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손절가 이제 43,000원이 종가상 이탈되기 전까지는 아마 좀 홀딩을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복원력도 좀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포트에서는 네.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ICD 살펴볼까요? 네, 그 다음에 ICD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의 하락을 좀 피해가지는 못했는데 네. 이거래 연속 음봉을 맞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손절가는 좀 이탈이 안 됐는데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 또한 뭐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복원력이 좀 빠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제시해드린 손절가만 이탈이 안 된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예, 그 전략을 그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니까요. 기아차는 지수 방어 성격과 이제 환율 부분의 원화 약세, 수출주에 대한 강점 부분을 가져가면서 네. 시장에 정확하게 부르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잡혀가는 것 같겠고요. 네. 좀 아쉽지만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손절가 이탈 부분이 발생해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았는데요. 하지만 네. 종가상에서 지켜주는 손절가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재훈 멘토의 종목들 AS 한번 해봐야죠. 멘토. 네, 제가 세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 종목이 네. 다 장중에 손절가를 좀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신규로 새로운 종목군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기 때문에요. 네. 이 종목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신규 편입 종목 없이 일단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네. 일단 KH 바텍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지금 절반의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5,5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금일 좀 12만 주 정도 나와줬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25,5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 좋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인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원인텍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저가권역, 저점을 좀 이탈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 최근에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13,000원대까지는 다시 또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적 기대감 그리고 2013년도에 대한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일단은 정고점 박스권의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이테스트 살펴볼까요? 네, 아이테스트인데요.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올해 이제 첫 턴어라운드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직까지는 61선의 이탈이 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 다 양호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세 종목 다 포트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문매를 좀 같이 맞았어요. 이게 이제 코스닥발 쇼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자기의 갈 길을 좀 가지 못했고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재훈 멘토의 포트에 구성되었던 종목, 세 종목들을 살펴보니까요. 네. 기술적 반등, 즉 되돌림 현상이 일부 발생될 수 있다. 오늘의 투매에 동참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내일쯤은 좀 방긋 웃지 않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상단 밴드,
잠깐 홀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또 이미 손절을 하신 분들은요,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그럼 한번 복수 한번 해야죠. 제대로 시장에 돌아올 때 그래요. 역시 혜선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방마님답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멘토분들의 다시 한번 포트와 종목들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두루룩 걸렸습니다. 기아차, 플러스건 승승장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솔브레인이 장중에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되면 손절가 이탈, 매도 처리됐습니다. ICD 현재 기준에 단기 급락 나왔지만 현재 손절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트레이딩 관점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수급을 살펴보니까 2, 3거래에 음봉이 나오면 매수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매수가 반드시 지키세요. 시초가 5%, 종가 5% 매수 포진자 평균가 맞추고요. 목표가 3,100원, 손절가 2,500원, 비중 10%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재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일 아쉬운 포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코스닥의 투매에 같이 맞아버렸습니다. 서원이텍, 아이테스트, KH, 마텍이 모두 장중에 손절가 이탈이 나오는 급락이 나왔지만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단기적인 투매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기술적 반등 나온다. 서원이텍 13,000원대, 아이테스트 2,200원 이상대, 그 다음에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에서 25,500원대 되돌림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리고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요, 이제 내일장 승천주 확인해봤으니까 내일장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죠. 그럼요. 당연히 내일장. 전 계속해서.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기는지, 저희가 이기는지, 네. 전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배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24시간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네, 저희 네. 전략적으로 세웠고요. 어제도 꼴딱 세고, 네. 지금 거의 한 48시간째 깨어있는 상태 같은데요. 쌩쌩하죠. 그만큼 저는 한번 불 뿜으면 이길 때까지 승부수 띄웁니다. 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 내일장 승천주에서 우리 광명전기가 꾸준하게 편입해서 수익 극대화 개별주 성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보려면요. 내일장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10시 시즌2. 지금 시각은 11시 10분 39초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제가 방송국으로 오는 와중에 중국이 약보합 부분의 마감, 우리나라 바보 만들어 놓고 네. 자기들은 약보합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상승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시장 동향 어떤 흐름 보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중국 인민은행의 발언에 유동성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는 자극되고 현재 다우지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일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 시스템 유동성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기대 안정과 함께 시장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이드해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JP모건, 시티그룹 등의 금융주가 1% 내외의 상승폭을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내구재 주문을 비롯한 주택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케이스실러 주택지수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며 7년 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0.5% 이상 상승세 연출 중에 있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었던 중국에서 인위적인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으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모습에다가 또한 내구재 주문 건수 부분을 통한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가 우호적으로 좀 발생이 되는 부분, 상승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 금융주가 기술적인 반등 가지고 있다는 거 긍정 시그널 체크해 봤네요. 네, 이어서 유럽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살펴주시죠. 예, 중국의 시장 안정 기대감과 함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유럽 증시는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 내구재 주문이 연쇄점 매출 주택 지수 등이 모두 양호한 모습 보이며 미 경기가 완연한 회복 세임을 시사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유럽 주요국 증시 상승폭 지금 현재 1.5% 내외의 상승세 연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증시 자체적으로 보면요, 낙폭 과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핑계를 가지고 자신의 색깔론보다는 눈치 장세가 지속되다가 이제 상승 쪽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인 거 긍정적으로 마지막까지 강하게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예, 외국인은 금일도 1,350억 원 어치를 매도하며 13일째 순매도세를 지속하였고요. 이 기간 동안 약 5조 5천억 원 어치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주간 코스피장 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만 장 마감 후 나온 인민은행의 발언에 야간 코스피장은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지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지지하고 있고요. 금일은 모처럼의 반등 장세가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왕이면 주간 시장 쪽에서 종가상에 들어왔던 환매수에도 좋습니다. 야간 시장 쪽에서 좀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체크해서 우리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영씨 이제 저희 글로벌 시장도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네.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요. 내일장 이것만 체크를 해보자. 지금 글로벌 정책이 긍정적으로 출발하는데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국과 유럽인들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곱하기 2배로 좀 상승 마감해주는 내일 긍정 시그널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네. 김영근 멘토 내일장 우리가 뭐만 체크해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리고 하방의 압력은 있지만 바닥 부분 단기 반등의 구간은 임박했다.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외인들의 매수 부분을 주목하면서 환율이 꺾이는지 조정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관찰을 하면서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하, 그러면요, 내일장 환율 부분 체크해 봐야 되고,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박 진정, 강도 봐야 되는데, 네. 아침 초반부터 매도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진정되고 있다라면, 신호탄을 조금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단기적인 그러한 반등을 노리고 IT 자동차 쪽을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내일장 만약에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어떠한 종목 또는 업종들 중에서 현금화를 시켜야 될 것과 강력히 좀 홀딩해 가야 될 종목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현금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방송 중에도 나왔겠지만 소재 산업재, 이를테면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좀 현금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자동차 쪽, 이를테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T 자동차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 멘토. 네. 내일장 저희 시장 반등 나올까요? 예, 내일 시장 반등입니다. 일단 반등은 나올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을 만드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일 선물에서 좀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보다는 좀 매수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들은 주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일단 갖지 마시고 일단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재현 멘토 같은 경우는요, 내일장 무조건 반등 나온다. 자신 있게 매도 포지션이나 또는 빠져나가는 현금화 전략보다는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매수로 좀 응대하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 멘토분들과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네, 좋은 소식 들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김현근 멘토, 정재훈 멘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장세에 대응하다 못해도 오늘 짜증이 아니라 뚜껑이 열렸습니다. 네. 저 주생 김도영이도요. 이러다 조만간 혈압약 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벌써 눈이 충혈되셨네요. 네, 아니면 힐링을 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요, 사실은 컴퓨터 HDS를 끄고요. 저는 시원한 영화관에 혼자서 영화를 좀 보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예, 네. 주식 승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기는 전략 잘 세우셨을 거라 믿고요. 언제나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주쌤과 함께하고 저희 혜선 씨와 함께하면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